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타운 16년 만에 왕십리 사업 마침표. 감개무량하다. 뉴타운이란 말은 지금은 이제 구속되어 계시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들고 나온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타운 사업이 2002년 10월에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안하던 시절이었죠. 2002년을 거슬러 돌아가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던 시절입니다. 2003년에도 올랐지만 2002년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였냐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올림픽 전후로 해서 경제 성장하고 하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내세웠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내세웠던 주택 공급 방식이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또는 이제 약간 거리가 있는 그린벨트 너머에 있는 지역에 신도시를 짓겠다. 5대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들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98년 IMF 오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니까, 또 그 당시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주택 공급 방식 중에 하나도 이제 이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수도권의 택지지구 공급도 계속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주택 공급을 그렇게 과거에 신도시처럼 하게 되면 신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을 갖추기도 어렵고, 도로를 갖다 넓힌다고, 도로를 갖다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왜 그러느냐. 강북에는 보면 이런 노후한 주택지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후한 이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 하나씩만 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광역 재개발 사업을 해서 마치 미니 신도시 또는 신도시를 짓는 것처럼 주택단지를 만들어내면, 이미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남이랑 강북 간의 격차, 강남북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뉴타운을 지어서 이 강남과 같은 지역을 강북에도 만들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은평 뉴타운이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으로 이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땅을 수용해서 주택단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던 기름동, 성북구 기름동 일대를 추가적으로 재개발 구역들을 더 지정하면서 이제 기름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주거지형의 어떤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들을 만들겠다는 형태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왕십리역, 신당역 주변이, 정확하게는 상왕십리역 주변이죠. 이쪽에 이제 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건물들, 빌딩들도 있고 공장들도 있고 주택가도 좀 섞여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좀 도심형 뉴타운이라 그래서 이런 주거와 업무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하자. 이제 이런 방식을 세워가지고 2002년에 첫 시작을 했고요. 2003년, 2005년, 2000뉴타운, 3000뉴타운, 그리고 이제 2000뉴타운 2003년 11월에 지정할 때부터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라 그래서 좀 더 밀도 있는 개발을 하는, 중심지 개발을 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까지 끌고 와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도가 굉장히 훌륭한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강북에 이렇게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들 또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주거 지역들은 지금 강북을 이끌어가는 리딩 단지들이 되어주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주택 공급의 수단, 양질의 주택 공급 수단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왕십리 뉴타운이 이번에 이제 사업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제 1차 뉴타운, 시범 뉴타운 중에서 기름 뉴타운 원래 있던 구역들은 거의 끝났는데 옆에 확장을 하면서 확장구역,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이제 입주한 단지, 그 다음에 지금 철거하고 있고 곧 분양에 나설 이제 기름 2구역, 뭐 이런 그 롯데캐슬 들어오는 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지금 기름 뉴타운 마침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왕십리 뉴타운은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다른 뉴타운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도심형 뉴타운이다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6,000세대 전후 정도 될 겁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있고, 그다음에 왕십 뉴타운 3구역이 마지막으로 분양을 했는데 센트라스라는 이름으로 재작년에 입주를 했네요. 그러면서 왕십 뉴타운이 입주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 공급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완비가 되니까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를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분양 딛고 집값 상승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왕십 뉴타운 1구역, 2구역, 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 편이 여기가 이제 그 2구역이고 텐질 2단지고 그 옆에 요쪽 무슨 아파트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벽산 아파트 옆쪽으로 보면 청계천 남쪽에 요쪽이 이제 텐질 1단지고요. 텐질 1단지, 2단지는 미분양 문제 때문에 좀 고생들을 했습니다. 조합원분들이 고생들을 하셨어요. 왕십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제일 경기가 안 좋던 시절에 분양을 해서 여기는 미분양 없이 싹 다 분양 잘 됐습니다. 분양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성동구에서 내노라 하는 대표하는 어떤 그런 주택 단지가 됐죠.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됐죠. 자, 이런 뉴타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질의 주거 지역들이 공급되었고,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침이 있었겠지만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추가 부담금 납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자산 상승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밀려난 세입자들이나 또는 추가 부담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정리하고 나갔던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밀려나는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뉴타운 사업은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평가는 뭐 각자의 몫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뭐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2차 뉴타운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사업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뉴타운이었던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일부 구역에서 해제돼서 재척된 곳이 있지만 나머지 구역들은 전부 다 분양이 끝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아현 2구역 재건축 나올 게 있네요. 그거 정도 하면 아현 뉴타운도 마무리가 일단은 될 것 같고, 뭐 2차 뉴타운이었던 양천구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1-1구역, 2-1구역 다 분양 끝났고, 지금 2-2구역 코반, 신정 4촉진 구역이 남았구나. 신정은 조금 이따가 끝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곳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강남북 균형 발전에, 뭐 그걸 잃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강북에도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었던 어떤 지역에 살기 좋은 주택단지들이 공급되고 강북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을 만한 그런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자평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를 좀 길게 읽어서 두 번째 기사부터는 좀 짧게 읽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얕봤던 중견사들이 정비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대형사들은 주춤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올해 시공사 수주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서울 안에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얘기가 별로 없는데 없는 중에 의외로 얕봤던 중견건설사들이 이런 정비사업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사들은 주춤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수도권 지방 정비사업 대부분을 중견사들이 휩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형사들이 예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공을 들인 중견사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공공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중견사들이 본격적으로 불황타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의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 회사들이 주로 중견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 대기업들이 정비 사업의 분양 시공권을 가져갔던 것과는 대비되고 올해 이런 큰 건설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이 정비 사업들을 이 수주를 못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기사에서는 주로 공공주택지구나, 그러니까 이런 공공택지들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실적을 유지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이제 공공택지 물량이 급감하게 되자 물량들 자체를 이제 수도권, 지방에 이제 이런 정비사업 분양 물량으로 공을 들이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정비사업 물량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 아니면 경기도 안양, 인천 간석, 경기 파주, 이런 지역에 정비사업을 중견기업들이 수주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는 양면성이 있는 내용을 중견건설회사 측면에서 좀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 시장 중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은 되게 좋지만 지방 시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보면 대기업들, 일군 업체들은 인기 재건축이나 인기 재개발 구역 안에 치열하게 가서 싸워가지고 수주를 하지만 소위 말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제 이런 약간 좀 사업에 난이도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잘 안 들어가죠. 보통 이제 그런 사업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들어가거나 또는 완전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에 이제 중견기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중견기업들이 집중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랑 일군 기업,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 정비 사업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의 재개발이나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는 별로 대형사들이 원래 그렇게 크게 눈독을 들이면서 접근하지 않았던 시장이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결국은 건설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수지타산을 맞춰보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우리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나 이런 지역도 보면 대기업 분양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이제 이런 지역들은 중견건설사들이 먹는 게 결국 시공마진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중견사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라기보다는 대형사들이 애초에 별로 관심 없었던 시장을 이제 이런 중견건설사들이 그냥 수주한 거다. 그 정도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서 정비사업 실적을 쌓은 이제 중견 업체들이 서울 올라오면
잘 싸워서 지금 기존의 시장을 기존의 서울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뭐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GS라든가 대우건설 이런 데를 꺾고 수주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중견 건설 업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되게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도 괜찮은 데가 호방건설 같은 데인데, 호방건설도 사실 이제 서울 안에 정비사업 분양 물량 등을 수주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정뉴타운 2-2구역이나 보문 몇 구역이더라? 예, 이제 성북구 쪽에도 이렇게 수주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좀 덜 치열했던 데들, 이런 데들로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안에서 남아있는 정비구역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감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사실 대기업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 땅이 없어서 또는 이 현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대기업들도 박터지게 지금 시공사 수주전 하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건설업 자체가 조금 진짜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과연 정비사업 물량들 중에서 이들 중견기업들 몫이 얼마나 서울이라든가 메인 지역에 남아 있을까? 또 반대로 한편으로 지금 이런 수도권이나 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들 같은 경우 또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그럼 이렇게 수주해 놓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 건설회사들 이렇게 수주 잔량들이 머리 아파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게 독일지 약일지 그런 거는 참 알 수 없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곳곳에서 택지 개발한다.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기사입니다. 이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도 좀 제목이 쓰인 것도 같아요. 그죠? 11월부터 고양 장안 공공주택 1조 원 넘는 토지 보상 시작되고 연말까지 3.5조 원 풀리고 내년에는 25조 원 이상이 풀릴 수도 있다. 향후 2, 3년 높아진 땅값에 토지 보상금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겠다. 자, 이 돈이 많이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본 이유는 전 다른 목적이 아니라요. 이 토지 보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보상된 토지는 이제 보상해주고 사업 시행자들은 이 땅 조성해가지고 건설회사나 시행자들한테 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분양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돈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조만간 이들 지역에 주택 공급이 있겠구나, 또는 도시 개발이 있겠구나 등등 이제 이런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움직일 거냐,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사실 이 기사는 뽑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까지 토지보상 착수하는 사업지구 현황 보니까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LH가 사업 시행자고, 지금 9월 달부터 보상 진행되고 있고, 대구 쪽, 대구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화성 능동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도 보상 중. 여기는 면적은 별로 안 크네. 10만 제곱미터니까 한 3만 평 정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대덕 뉴스테이 여기도 8만 9천이니까 면적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김해 장유 주거복합 여기도 99,000원이니까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네요. 자,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지역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가 LH가 사업 시행자인데, 장항이면 킨텍스 들어가는 그쪽이 장항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한 JDS라고 하는 그 장항 대곡, 그쪽에 일산 가는 쪽에 있는 그 라인이죠. 여기가 면적이 156만 제곱미터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한 50만 평 되는 건가요? 535. 여기도 이제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도 공급에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49만 제곱미터,
인천 남동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23만. 이 산업단지들은 뭐 주택 쪽은 아니니까 예, 그렇고요. 순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가 96만 9천, 한 30만 평 정도 되네요. 여기도 감평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규모가 있는 것 중에서는 근데 뭐 그 정도네요. 일단 기사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예, 눈여겨 보여지는 건 역시 전 장항 정도네요. 기사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와서 읽었는데 장항으로 끝나네요. 대규모 토지 보상금 풀린다고는 했는데 괜찮은 택지들 이렇게 규모 있게 조성될 만한 괜찮은 택지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아니네요. 예. 주로 이제 지방 쪽도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주가가 쭉쭉 빠지나 봐요. 예, 좀 불안합니다. 예. 부동산 역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부동산밖에 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몰려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예, 저는 결국 경기가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좋아야 좋은 거니까 괜히 막 이렇게 주가 빠지고 우리나라에서 외환 빠져나가고 외국인 투자들 빠져나가고 이러면 또 옛날에 IMF나 아니면 금융위기처럼 그런 거 올까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 있어서 주가 빠지는 모습이 결코 유쾌하지가 않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예,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